BQIT 6회차를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5회차에 이어서 계속하여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Discrete Fourier Transform, Quantum Fourier Transform, 그 다음에 Variational Quantum Algorithm입니다. 오른쪽에 쓰여있는 DFT, QFT, VQA는 각각의 약자입니다. DFT는 양자 알고리즘은 아니며 QFT라는 양자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Fourier Transform은 타임 도메인, 그러니까 시간 도메인의 신호를 frequency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어주는 연산입니다. 즉, 어떠한 신호가 있을 때 이를 다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학적인 도구입니다. Quantum Fourier Transform 이라는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FFT라고 알려져 있는 기존의 DFT를 빠르게 계산하는 고전적인 알고리즘보다 지수적으로 빠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각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값들을 각각 따로 전부 구하는 고전적인 그 FFT와 같은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QFT의 결과로는 이제 양자 중첩된 상태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한 중첩된 상태, 그러니까 활용하기 조금 더 어려운 상태긴 하죠. 중첩된 상태가. 그러한 중첩된 상태를 이용해서도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QFT는 중요합니다. BQIT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유명한 양자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슈어스 알고리즘 그리고 HHL 알고리즘 등에도 이 QFT가 사용이 됩니다. VQA는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며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VQA는 정말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어떠한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VQIT 세미나에서는 시간상의 이유로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오늘은 간단히 VQA와 관련된 용어들에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screte Fourier Transform입니다. Discrete Fourier Transform, 이미 기존에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혹은 Fourier Series 혹은 이제 Laplace Transform, Z Transform 이러한 트랜스폼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변환, Fourier Transform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처음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Discrete Fourier Transform은 Discrete Time Signal, 이 Discrete Time Signal이란 것은 그 연속된 시간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그 주기마다 들어오는 신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신호, 즉 이제 Continuous Time Signal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값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 Discrete Time은 한국말로는 이산시간이라고도 하면서 이제 이 0번째로는 이 값이 나오고 그 다음 첫 번째로는 이 값이 이제 신호로 들어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값이 신호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속된 값이 아니라 특정한 이제 주기마다 신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주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저희 사진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각 픽셀마다 값이 있죠. 그런 0번째 픽셀, 그 다음에 첫 번째 픽셀, 그 다음 두 번째 픽셀 이런 각각의 픽셀에 있는 픽셀 값들을 이제 의미할 때도 이제 이런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DFT는 이제 Continuous Time Signal이 아니라 이런 Discrete Time Signal을 이제 Frequency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입니다. 그리고 DFT는 Discrete Time Signal 중에서 그 Finite한 시퀀스만 다룹니다.
여기 이제 예시를 보시면 딱 0부터 4까지 총 5개만 이제 0이 아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0입니다. 이렇게 파이나이트한 그런 시퀀스들의 변환을 다룹니다. 이러한 DFT는 기본적으로 시그널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들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스몰 x의 n으로 쓰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n번째 샘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x의 k를 쓰면 k 인덱스를 가지는 frequency component의 값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신호를 이제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모든 값들이 일정하죠. 모든 값들이 일정하다는 것은 주파수, 상수함수라는 겁니다. 즉 주파수가 0이라는 거죠. 진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0이 아닌 다른 숫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파수가 전부 다 0인 겁니다. 주파수가 1인 신호의 크기는 0인 겁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주파수가 0인 신호는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상수함수니까. 네. 정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하는 그런 수학적인 정의를 볼 건데요. 저희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이제 frequency 도메인을 바꿀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주파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는 밑에서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Fourier transform을 이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정성적으로 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파수로 변환을 했으면 이 주파수 영역들을 기반으로 다시 원래의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DFT의 인버스다 해서 IDFT라고도 부르고, 각각을 이제 Analysis Equation, 그 다음 Synthesis Equation 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면 이것의 의미를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이 주파수 영역에 있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n이 4고, 즉 여기 보시면 총 n개만 더하겠거든요. 라지 n개만. 그런 n이 4일 때 만약에 k가 0일 때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k가 0일 때만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 페이지에서 봤다시피 주파수가 0인 값, 즉 타임 도메인으로 가면 이제 컨스탄트 펑션이 된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쭉 컨스탄트한 그런 펑션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컨티뉴어스 펑션에서 이제 샘플링을 한 거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만약에 이제 0번째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 k는 1일 때의 값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타임 도메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 라지 n은 4라고 했죠. 0부터 4인데 4까지 한 번 이렇게 출력일 때 각각의 타임에서 샘플링 했을 때의 결과 이렇게가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xn 값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xn 값들의 실수 값들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파수 k는 2일 때만 이제 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두 번 진동하는 그 구간 내에서 두 번 진동할 때 이제 각각의 샘플링
하는 경우로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갖고 오면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k는 3의 경우에만 이제 값을 갖고 있을 때 이 idft를 가해주게 되면 그럼 이제 3번 진동하는 동안 샘플링을 한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도메인의 실수 부분만 봐가지고 이 두 개가 서로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점 위치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1, 0, 마이너스 1, 0 여기도 1, 0, 마이너스 1, 0인데 그 imaginary part, 그러니까 허수 파트를 보면 또 이 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실은 같지 않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시는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상수함수, 그 다음에 k가 1인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출력일 때 샘플링, 그 다음에 2일 때는 2번 출력일 때 샘플링, 그 다음에 3일 때는 3번 출력일 때 샘플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파수 느낌이 나죠. 그러면 보통 DFT를 설명할 때 이러한 표기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뒤에서 이제 QFT를 설명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표기를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frequency 도메인에서 지금 이것이 자세히 보셨으면 이게 앞에서도 4라고 쓴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x0은 4고 x1은 0이고 x2는 0이고 x3도 0일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스몰 xn 타임 도메인에서의 결과는 이렇게 11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k는 1일 때만 4를 가진 경우에는 1i-1-i를 갖습니다. 이거의 이제 각각의 실수분은 1, 0, -1, 0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k가 3인 경우에만 값을 가질 때는 다음과 같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다 이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보시면 imaginary part는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죠. 서로 부호가 반대. 그러면 좀 더 한번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식을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라지 xk에서 이제 xn으로 갔죠. 그러면 이번에는 스몰 xn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타임 도메인 함수가 시그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131 타임 도메인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잘 보시면 이런 일정한 축에 대해서 출렁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상수 프리퀀시가 0인 값, 그리고 두 번 출렁임 그 k는 2인 값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성적으로 보면 1111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1 곱하기 1 해서 이걸 이제 벡터로 생각해 주시면 이 계산을 하면 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2 곱하기 1에서 2, 그 다음에 1 곱하기 1에서 1 두 개 더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2 빼기 1 하면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여기 있는 값이 k는 0에 해당되는, 즉 상수함수에 해당되는 값에 이제 4로 나눈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k는 2일 때, 즉 두 번 출렁이는 그런 요소에 대한 값을 4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기면, 즉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k는 0인 값이 요소가 8, 그 다음에 k는 2인 요소가 4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타임 도메인에서 여기에 각각의 주파수 요소가 얼만큼씩 있는지 변환을 하는 이 DFT 과정을 통하면 이렇게 주파수 요소들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푸리어 트랜스폼이 무엇인지 대충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폼을 계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만큼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봤던 DFT 공식입니다. 이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는 그런 공식이죠. 보시면 어떠한 특정 xk, 요 식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요 특정한 라지 xk에 대해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서메이션이 총 n번 반복되니까 지금 요 사이에 곱하기가 있죠. 이 곱하기가 총 n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곱하기가 총 n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는 총 n-1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n개의 요소를 전부 다 더하면 n개의 요소가 있으면 이 사이에 더하기는 n-1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xk가 k는 0일 때부터 n-1까지 총 n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모든 k에 대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하려면 이제 곱하기는 n개가 n개 필요하니까 n제곱개 만큼의 이제 복소수 곱셈이 필요한 거고 곱셈 연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n-1개만큼의 복소수 덧셈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곱셈, 덧셈과 같은 기초적인 연산이 총 라지 O의 n 스퀘어 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적인 컴퓨터로도 이러한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폼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서 DFT는 어떠한 변환이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FFT는 이 DFT를 빠르게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개념이고 이것은 알고리즘입니다. 이 FFT를 이용하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n의 로그 n과 같은 시간 복잡도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FFT 중에 한 종류인 Decimation in Time FFT 알고리즘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그런 에서 많이 쓰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알고리즘 하시는 분은 수도 코드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죠. 보시면 지금 총 n은 8인 경우입니다. 총 8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잘 보시면 이 스테이지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로그 2의 라지 n 스테이지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n은 8일 때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라지 n에 대해서 이만큼의 스테이지를 갖게 되고 다음 butterfly라는 것은 이러한 그 나비 넥타이 모양 있죠? 그걸 눕혀놓은 모양을 말합니다. 이것도 butterfly고요. 그럼 각각의 스테이지 요 하나의 스테이지에서는 butterfly가 4개 있고 여기에도 4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4개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지에는 2분의 라지 n개의 버터플라이가 존재하고 이 각각의 버터플라이에는 2개의 컴플렉스 멀티플리케이션과 2개의 어디션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2개가 합쳐지는 부분이 덧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뭔가가 써져 있는 부분이 곱셈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하나의 버터플라이 안에 곱셈 2개, 덧셈 2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따라서 각각의 스테이지에 2분의 n개의 버터플라이스가 있으니까 각각의 스테이지는 요거의 2배 한 복소수 곱셈과 복소수 덧셈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스테이지마다는 large of n만큼의 이제 시간 복잡도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로그 2의 n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간 복잡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으로 넘어갈 것인데요.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시간 복잡도로 프레이 트랜스폼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지오의 로그 n의 제곱에 해당하는 시간 복잡도로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 지금 여기가 뭐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이 스몰 xj가 요 타임 도메인, 원래 DFT에서 타임 도메인에 해당되는 거고, 요 YK가 원래 DFT에서의 프리퀀시 도메인의 각각의 요소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이거를 쓰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FT를 설명할 때. 근데 분명 DFT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큰 차이는 없는 거긴 한데 어차피 이제 앰플리튜드만 보면 또 상관이 없기도 하고 하지만 전 이 차이가 왜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좀 더 그 유사성을 찾고자 DFT와 QFT 사이의 유사성을 좀 맞춰보고자 이제 설명을 좀 길게 돌아서 썼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과 이 DFT와 별반 차이 없는 이러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는 것이고, 이 QFT의 결과로는 이제 양자 상태를 변환하는 게 되겠죠. 이것도 양자 알고리즘이니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변환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양자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란 걸 알 수 있고, 이게 QFT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회로로 구현을 하려면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핵심인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약간의 지루한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핵심만 딱 외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다른 자료들에 있는 설명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시그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시그널, 아까 앞에서 많이 봤던 시그널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다 DFT 내용입니다. 앞에서 봤던 DFT 내용이고, 이제 DFT에서 QFT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페이지입니다. 아까 보셨으면 타임 도메인에서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죠. 0번째는 x0 값을 갖고, 첫 번째는 x1 값을 갖고, 마지막 n-1번째는 xn-1 값을 갖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벡터로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0 값, x1 값, x2 값, x 라지 n-1 값을 이제 커먼 벡터 꼴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의 단위 벡터들끼리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x0 곱하기 1, 0, 0, 0, 0, 0 플러스 x1 곱하기 0, 1, 0, 0, 0, 0, 0 해서 마지막에 x 라지 n-1에 0, 0, 0, 0, 0 그리고 마지막에 1. 이거랑 똑같은 의미이죠. 그리고 이 frequency 도메인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어떤 출렁이는 그런 거였죠. 즉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식적으로 보는데 이 x 라지 x의 제로, 즉 주파수가 0,
상수함수를 의미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0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0 곱하기 무언가들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 있는 건 전부 다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익스포넨셜의 0제곱이면 전부 다 1이죠. 그래서 1, 1, 1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즉상수함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요 라지 x1에 붙는 이러한 벡터는 한 번 출렁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여기서 제가 오타가 있는데 라지 n으로 써야 됩니다. 라지 n-1은 이제 구간 내에서 라지 n-1번 그 진동을 하는 그러한 파동에서 이제 샘플링을 한 각각의 값들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요건 뭐였나요? 요 S에서 시작된 거였죠. 여기서 시작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타임 도메인들을 이러한 베이시스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도 표현했고 이러한 파동들, 이러한 어떤 주파수를 갖는 이러한 파동과도 비슷한 그러한 베이시스를 기반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번 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DFT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타임 도메인의 값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large x0, large x1, large x n-1 값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었죠. 이런 타임 도메인 값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숨겨져 있던 그러한 주파수들의 성분들을 뽑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양자 상태 QFT로 가게 되면 이제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러한 1, 0, 0, 0, 0 이것들을 이제 뒤에서 이거 벡터잖아요. 이게 하나의 벡터니까 이제 뒤에서 뭐라고 쓸 거냐면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0t 그 다음에 이거는 1t 그 다음에 이거는 n-1t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j는 0부터 n-1까지 xj의 j 타임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게 뒤에서 QFT랑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임을 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되고 지금 프라임을 다 붙여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각각의 이런 출렁이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이런 상수 즉 주파수가 0에 해당되는 것은 0에다가 frequency 그리고 지금은 DFT 내용이기 때문에 QFT가 아니기 때문에 프라임을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 출렁인 것에 대한 그런 벡터 그리고 이것은 n-1번 출렁이었을 때 샘플링에 대한 그런 벡터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은 n분의 1이라는 팩터가 있네요. n분의 1에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x의 k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각각의 벡터 앞에 붙은 이 개수, 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개수를 이용해서 요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는 개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DFT죠. 이게 DFT죠. 왜냐하면 요게 여기서 이걸로 변환하는 게 DFT였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브라켓 표현을 조금 써가지고 이제 뒤에서 QFT를 보실 때 좀 더 익숙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의 벡터 형태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것들이 한 번 출렁이는 거, 0번 출렁이는 거 이것들이 맞는가 하면 그 앞에서 봤던 예시를 그대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아까 이것들이
DFT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었죠. 그 DFT 설명할 때 예시를 기억하시면, 그럼 이 3131이라는 것이 1111의 2배, 즉 이러한 평균적인 상태에서 두 번 출렁이는 것 곱하기 1만큼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 1111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위에가 다 0이니까 이 0 곱해졌으니까 이게 전부 다 1111을 의미하고 1-1, 1-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총 4개의 신호가 있으니까 n은 4인 경우이거든요. n은 4. 그랬을 때 이것을 보시면 똑같이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게 2랑 1이니까 4배씩 해줘서 8, 4가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공식에 기반한 거고, 네, 그래서 DFT에서 QFT로 위에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DFT, 그러한 DFT와 IDFT, 이거는 이제 거꾸로 가는 과정이죠. 주파수에서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가는 그러한 연산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의미하는 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좀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좀 사소한 차이로는 지금 위에서 보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고 여기 이제 라지 n분의 1이 붙었는데 여기는 루트 n분의 1을 동등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이게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 앞에 붙은 개수 곱해가지고 라지 n분의 1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 어떻게 나누어 가지든지 크게 그 해석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퀀텀 버전에서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자 상태는 어떠한 변환에 의해서, 모든 양자 상태는 노멀라이제이션 된 상태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쪽으로 이 값이 치우쳐져 있다면 어떤 것이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을 때 다른 게 노멀라이제이션 안 되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등하게 나눠 가짐으로써 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 벡터들이 전부 다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다면 이 프리퀀시 도메인도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도록,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n분의 1을, 여기는 몰려있던 n분의 1을 이렇게 루트 n분의 1, 루트 n분의 1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exponential 마이너스 i의 라지 n의 2파이 kn, 여기도 똑같이,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똑같이 있죠. 그리고 의미하는 것도 요 k 들어간 게 frequency, 그 다음에 n 들어간 게 time, 그 다음에 여긴 j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time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은 요 스몰 xn과 j를 한번 볼게요. 이 스몰 xn은 각각의 신호들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크기. 근데 이러한 j 캡 벡터는 만약에 0t다 하면 이것은 어떤 단위 벡터, 이 0번째에서의 1, 이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x의 0은 0번째 신호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면 이 0t는 0번째 신호에서의 1이라는 값을 가지는 이런 단위 벡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으면 이런 1, 0, 0, 0, 0, 0 이게 0t'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t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신호에서만 1이 되는 그러한 단위 벡터. 그래서 이 프리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지 xk와 여기는 k 캡 벡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앞에서 봤던 거를 다시 보시면 이 앞에 붙은 개수들, 이 단위 벡터 앞에 붙은 개수들, 이건 단위 벡터가 아니긴 합니다. 그 크기가 1은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벡터 앞에 붙은 개수들이 이제 DFT에서
공식에서 나온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단위 벡터들이 뒤에서 봤던 J와 K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과 요거가 의미하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 또 이것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일단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여기 있는 스몰 xn이 이제 양자 버전에서는 이거에 대응되는 거고, 벡터가 아니라 이러한 거에 대응되고, 이 프리퀀시는 여기에 대응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러한 차이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였는데 여기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식을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 J 캐팩터, K 캐팩터, 그리고 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이 벡터랑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이 벡터들을 정의하겠습니다. 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요것을 이제 열벡터꼴로 작성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n은 4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0이 들어간다면 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크로네커 델타라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0번째 원소만 1이고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캐팩터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원소만 1이 되고 0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다 0이 될 겁니다. 두 번째와 2 캐팩터, 타임 도메인에서의 2 캐팩터와 타임 도메인에서의 3 캐팩터도 이제 마찬가지 꼴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단위 벡터, 베이시스로 쓸 수 있는 거죠. 각각은 전부 다 수직이고 크기가 1이니까요. 그러면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K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여기 있는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일 때, 0이면 요 첫 번째 원소를 말한 거죠. 첫 번째 원소가 j 0을 넣었을 때 exponential minus i의 라지 n분의 2파이의 k의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1 됐을 때 여기 첫 번째 원소, 여기 1을 넣었을 때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공식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을 벡터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라지 n은 4일 때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0캐팩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1캐팩터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3캐팩터까지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을 보겠습니다. 미리 그려왔는데요. 위에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k는 1일 때 1 -i, -1i를 이제 리얼 파트만 그리면 1, 그 다음 -i는 순허수니까 실수분이 0이고, 또 -1, 그 다음 또 순허수니까 그 실수분이 0이고 해서 한 번 출렁이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려보시면 1, -1, 1, -1을 보시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FT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 이제 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베이시스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베이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봤던 공식은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리고 너무 자명하게도 이것들은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보시면 타임 도메인에서는 0번째는 0번째 원소만 1이고, 첫 번째는 첫 번째 원소만 1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원소만 1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원소만 1이고,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벡터는 오쏘 노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기는 1이고 서로는 전부 다 수직이죠. 내적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자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그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대로 갖고 왔고, 저희가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 성질을 성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K와 K'을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이 공식을 이용하여 바꿔보겠습니다. 타임 도메인의 베이시스 벡터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거 이제 원래 기존의 K 캡 벡터의 불화를 취한 거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던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 캣도 불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J 대신에 L을 써서 표현했고, 여기는 이제 J 대신에 M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두 개를 이제 앞으로 끌고 나오고, 요 루트 n분의 1, 루트 n분의 1 합쳐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되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만났을 때 이 타임 도메인에 대한 이제 베이시스죠.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변환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델타 펑션이 크로네커 델타 펑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모든 m에 대해서 더할 때 m이 l인 경우에만 이 값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m에다가 l을 대입하고 그대로 식을 전개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k 벡터와 k 프라임 벡터가 서로 똑같은 경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0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니까 이것이 0이 되면 이 전체 값은 1이 될 거고, 그럼 1을 라지 n번 더한 거를 n분의 1로 나눠준 거니까 1이 될 겁니다. 즉, 이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이 k 벡터로 표현한 이 베이시스는 전부 다 크기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다른 k에 대해서는 프리퀀시 베이시스가 이제 수직임을 보여야겠죠. 그래야지 also normal한 걸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k랑 k'이 서로 다르다 하면 k-k'은 이건 이제 0을 제외한 정수 집합이라는 뜻인데 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 n의 절대값은 일단은 라지 n보다는 작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식을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k-k'을 그냥 스몰 n으로 대체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쵸? 등비급수 합의 공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라지 n이 날아가면서 여기가 j 여기서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 j가 아니라 복소수를 의미하는 i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었네요. 하면 이 small i, 네, 어쨌든 n과 n이 날아가서 i의 2파이 n이 됐고, 이 n은 정수라고 했죠. 그럼 2파이 n은 2파이의 정수배가 될 겁니다. 2파이의 정수배가 exponential i의 2파이의 정수배면 무조건 1이 되죠. 그럼 위 분자가 1 빼기 1이 돼서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즉,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베이시스들끼리도 서로 다른 베이시스끼리는 수직임을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함을, 오스노멀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보여야 이제 수학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뒤에서 이제 전개하게 되는 식들이 이러한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들도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K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타임 도메인으로 바꾼 다음에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퀀텀 프레 트랜스폼,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그 DFT에서 QFT로 바꾼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앞에서 봤던 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자 버전입니다. 양자 버전, 여기다가 퀀텀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아까는 이제 시그널을 그냥 S라고 썼는데 이제는 양자니까 S 캡 팩터라고 쓸 거고요.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했을 때 0번째 샘플은 이제 X1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여기서 이제 0, 1 이렇게 쓰는 게 더 알맞겠네요. 네. 그래서 0번째 샘플은 이제 X0, 첫 번째 샘플은 X1, 그리고 n-1번째 그 신호의 값은 xm 라지 n-1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했었죠? 이것들은 지금 그 타임 도메인 값들의 이제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 해당하는 그런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했고 이것들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 해당되는 그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봤었죠. 이런 식. 그리고 이게 즉 타임 도메인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베이시스로 표현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이죠. 그러니까 시그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그 유사성과 비슷하게 똑같은 식은 아니지만 여기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타임 도메인의 베이시스를 이용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을 이용한 그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고 이 타임 도메인의 경우에는 이 값들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수에서 이러한 개수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퀀텀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도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앞에 붙은 개수들을 그 위에 있는 개수들로 표현을 하자. 이것이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었잖아요. 이 타임 시그널에 대한 거를 이제 frequency 도메인으로 바꾸는 것들. 이제 이것이 이제 DFT였으니까 마찬가지로 QFT도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표현하자. 그래서 저희는 뒤에 있는 YK들을 XJ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를 이제 바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써 놓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갖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 식을 보았죠. 어떤 시그널 스테이트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타임 도메인에서의 베이시스를 이용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베이시스를 이용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리고 YK를 XJ들의 어떠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면 요 시그널과 그 K, 요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그런 벡터를 내적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로 요 식을 갖고 와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계산해 보시면 요 K와 K'이 만나게 되면 같은 프리퀀시 도메인의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만나면 델타 KK'이 되고요. 크로네커 델타. 따라서 YK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S에 이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넣어 볼게요. 똑같은 식이죠.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요거를 타임 도메인으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묶어주고 그리고 그러면 exponential 값, 그 다음에 xj 값 나오게 되고 이 타임 도메인의 베이시스 두 개가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로네커 델타 LJ가 되고요. L에 대한 서메이션을 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L이 J인 경우에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여기 L에다가 J로 바꿔주고 식을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이 나왔죠. 이 값과 이 값 출발은 똑같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면 YK는 이렇게 이것으로 같다. 이 두 개는 같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YK를 XJ의 어떤 리니어 커비네이션 꼴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XJ에다가 각각 어떤 값을 곱하고 다 더해주는 그런 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앞에서 봤던 이거 꼴 잘 기억해 보세요. QFT 가장 앞에서 말했던 이 공식과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리고 요거에서 요건 마이너스였는데 이건 플러스라고 했죠. 네. 그것을 지금까지 보였습니다. 그럼 이 QFT는 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FT 변환 이러한 이제 YK를 XJ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래서 QFT는 양자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 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컴퓨테이션을 베이시스로 써있는 어떠한 스테이트들이 있죠.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걸 이제 프리의 베이시스로 쓴 스테이트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것들의 요소들로요. 즉 x0, x1, x2, x 라지 n-1로 쓴 이러한 벡터를 다음과 같은 y 여기서의 y는 그 각각의 그 프리퀀시 도메인 앞에 붙은 걸 y라고 할 거고 그 타임 도메인 베이시스 앞에 붙은 것을 x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요 양자 상태로 변환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변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t와 f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양자 상태를 이러한 양자 상태로 변환을 하겠다. 이것이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이고 이 식을 좀만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 YK에다가 이 값을 넣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XJ를 요 K에 대한 식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안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밖으로 끌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지금 시그마 XJ 공통으로 있죠. 그러면 이 J캡 벡터를 이러한 꼴로 바꿔주는 연산, 즉 요거로 바꿔주는 이러한 오퍼레이션이 퀀텀 프리의 트랜스폼 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게 이건 이제 변환에 대한 거라서 이제 밑에 인덱스를 뗐긴 했지만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결국에 이것과 똑같은 꼴이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하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퀀텀 프리 트랜스폼 연산은 이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제 저희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양자 회로로 나타내서 실제로 구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연산은 도대체 어떻게 양자 회로로 표현을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볼 예정입니다. 지금 QFT,
식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이것을 이걸로 변환을 시키는 게 QFT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들을 리포뮬라이제이션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 식을 그리고 n개의 큐비트가 있으면 스몰 n개는 이제 라지 n은 2의 스몰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3개의 어떤 비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n은 3이다 하면 000부터 001 해서 총 111까지 8개를 다룰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지 n은 2의 스몰 n제곱 비트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지수 들어가는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스몰 n도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공식에서. 그럼 이 라지 n을 이제 2의 스몰 2의 n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어떤 y라는 숫자가 뭐 십진수로 쓰면 5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이진수로 쓰면 1, 0, 1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숫자는 이제 이것이 y1이고 이것을 y2, 이것을 y3 이렇게 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자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 y 캡팩터가 y1, y2, yn 이러한 것들의 열거가 될 거고,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지 저희 큐비트를 다룬 거잖아요. 0 또는 1 값만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진수에서는 각각의 자릿수가 이제 0 또는 1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각 자리 숫자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에 넣어주면 요것을 여기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이런 합은 익스포넨셜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수에서의 합은 각각의 항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 y는 0부터 n-2라는 것은 어떠한 n비트가 있을 때 요 n비트, 예를 들어서 n개의 비트가 있을 때 총 n개 0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전부 다 0이 들어갔을 때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라지 n-1 즉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전부 다 1이 들어갔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0이고 이게 라지 n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열거를 한다는 것은 각각의 0 또는 1 상태, 얘도 각각의 0 또는 1 상태, 얘도 0 또는 1 상태, 각각에 대한 서메이션들의 이제 연속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즉 y1, y2에서 yn-1까지 전부 다 0이고 그때yn도 0일 때 값과 그때yn이 1일 때 값 더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앞전 거 다 0이고 yn-1이 0일 때 이것도 0, 이것도 0일 때 1, 이것도 1일 때 0, 1일 때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더해주자는 얘기죠. 즉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을 텐서 프로덕트로 각각의 큐비트로 잘라서 표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 YK가 있거든요. 이 각각의 YK를 요 K들을 다 풀어헤쳐서 각각에 맞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K는 1인 경우에서 나오는 그 값은 이제 Y1에 넣어주고 Y1 앞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K는 2일 때 붙는 값은 이제 Y2 앞에 붙여주고 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식은, 즉
QFT를 가한 결과값 요식은 이것과 같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따라오기 힘드셨다면 한번 천천히 손으로 직접 종이 같은 데 쓰시면서 이 식들을 써가면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네, 어쨌든 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던 것이 이 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결 이제 양자 회로로서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양자 상태는요. 그리고 저희는 어떠한 게이트들을 이용할 거냐? 하드마드 게이트,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정의할 U 로테이션 게이트, 어떤 페이즈 게이트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로테이션 게이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x들은 전부 다 0 또는 1이라는 거 일단 참고를 해주세요. 그럼 이 하드마드, 이 0큐빗에 하드마드 가한 거 혹은 1 상태에다가 하드마드 가한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일단 이걸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드마드의 0 상태는 루트 2분의 1에 0 상태 플러스 1 상태로 쓸 수 있고, 조금 다르게 쓰면 루트 2분의 1에 0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1의 0제곱의 1 상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드마드 게이트를 1 상태에 가하면 이제 마이너스 상태가 될 거고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쵸? 그래서 0이면 0제곱, 1이면 1제곱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exponential i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1 대신에 이 값을 쓰겠다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마드 게이트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 상태에 가했을 때 하드마드 게이트를 X 상태에 가하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U 로테이션 게이트는 이 K라는 팩터가 있고요. 다음과 같은 그러한 양자 변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0 상태면, 즉 1, 0이 들어왔으면 이게 0 상태죠. 그럼 1, 0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이제 1 상태, 0, 1이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1 상태가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팩터가 곱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x는 0 또는 1이라고 했죠. 그것을 이용해서 한 번에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x가 0일 때는 이게 날아가니까요. 이게 되고 1일 때는 이게 되죠. 그 다음 컨트롤 로테이션 게이트는 컨트롤 비트가 0일 때는 타겟 비트에 아무것도 가하지 않고, 컨트롤 비트가 1인 경우에는 타겟 비트에 U 로테이션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U 로테이션 게이트는 타겟이 1인 경우에만 동작을 하거든요. 즉 컨트롤과 타겟이 둘 다 1인 경우에만 이 팩터가 붙는 게 이 컨트롤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컨트롤이 있고 그 타겟이 있으면 컨트롤과 타겟이 둘 다 1인 경우에만 이런 팩터가 붙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이런 팩터는 붙지 않습니다. 그걸 한 번에 표현한 게 이런 식이죠. 네, 그러면 이 하드마드 게이트, 그 다음에 U 로테이션 게이트, 컨트롤 로테이션 게이트를 이용하여 인풋이 X일 때 이러한 양자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회로입니다. 첫 번째 큐빗에 하드마드 게이트를 가고, 그 다음에 X2를 컨트롤로 하는, 이것도 컨트롤 로테이션 게이트거든요. 이게 C 로트. 그리고 K는 2인 그러한 연산을 가고, 그 다음에 쭉쭉쭉 연속으로 갑니다. 이제 3 이렇게 해서 또 세 번째 거에다가 가고 해서 그 마지막까지
요 n번째 큐빗을 컨트롤하는 u 로테이션 n, 그런 컨트롤 페이즈 시프트 게이트를 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는 두 번째 큐빗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다마드 게이트 가고 또 중간에 생략됐지만 어떻게 가고 해서 마지막에 요거까지 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은 n-1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마지막 큐비트는 이제 하다마드만 가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것은 이제 스왑 게이트라고 해서 제일 위에 것과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을 서로 바꿔치기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랑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바꿔치기 해주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해줍니다. 즉 여기서는 안 써있지만 세 번째 거랑 마지막에서 세 번째 거 바꿔치기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의 순서를 이제 거꾸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점점점까지 그리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럼 이 회로가 진짜, 이 양자 회로가 이러한 양자 상태, 인풋이 다음과 같이 x 큐빗일 때, x 캡팩터일 때 이러한 회로를 거치고 나면 진짜 이러한 양자 상태가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QFT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그 가장 초기 상태는 이제 psi 제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즉 인풋 스테이트 x 상태죠. 그걸 이제 이진수 꼴로 나눠서 이렇게 x1부터 xn까지 썼고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했을 때의 상태를 이제 psi 1이라고 해보면, 첫 번째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다마드 게이트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이 표기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컨트롤 로테이션입니다. 컨트롤 로테이션을 가한 다음에 이 x2에서 컨트롤로 해서 x1에 로테이션을 가했을 때는 x1과 x2가 둘 다 1인 경우에만 이제 로테이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x1은 1이고 x2도 1인 경우, 지금 x2가 1일 때만 이 값이 존재하겠죠. 이 x2가 0이 되면 이 값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x1이 1인 경우 중에서 x2도 1일 때 이 텀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쭉 가서 계속 컨트롤 로테이션 가고, 마지막에 이 첫 번째 큐빗에 모든 컨트롤 로테이션 게이트를 다 가해주면 그 결과로 첫 번째 큐빗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이진수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x는 각각의 자릿수에 해당되는 그러한 곱셈을 해주면 이게 x가 되겠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요 식을 잘 보시면 요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요거랑 n부터 1이고 1부터 n이라서 순서가 지금 거꾸로긴 한데 이제 같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것들도 사실 하나하나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큐빗은 이렇게 변했고 두 번째 큐빗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n-1이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 큐빗은 이렇게 변합니다. 하다마드 게이트만 가했으니까 네, 지금 요거랑 똑같은 표기죠. 네. 그리고 루트 2가 첫 번째 큐빗에서도 나올 거고 두 번째 큐빗에서도 나올 거고 하니까 총 n개가 존재합니다. 이게 2의 n제곱이니까 이게 라지 n과 같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잘 보세요. 0에 2의 n제곱분의 2파이 i, 그 다음 n-1제곱, 1제곱, 즉 n제곱부터 1제곱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QFT는 1제곱부터 n제곱 순서대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스왑 게이트를 통해서 서로 순서를 뒤집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뛰는 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 두 번째 큐비트 x에도 x를 잘 보시면 이러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즉 x1에 대한 그런 값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큐빗을 보시면 x1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어떤 연산은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즉 마지막에 이제 뒤집어주면 그 QFT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QFT 왜 한다고 했을까요? 그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빠르게 구현하는 알고리즘인 Fast Fourier Transform보다 Time Complexity 측면,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좋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큐빗에 저희는 이제 숫자를 셀 건데요. 하다마드 게이트와 Controlled Phase Shift Gate, 이게 Control Rotation Gate, 즉 이렇게 생기고 이러한 U-Rotate, 이러한 게이트들의 개수를 세겠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큐빗에 관련해서는 n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큐빗에 관련해서는 n-1개가 있고 마지막 큐빗에는 1개가 있습니다. 그럼 총 n 더하기 n-1 더하기 쭉쭉쭉 해서 1까지 더하면 다들 잘 아시는 그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of small n의 제곱이죠. 근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이 n개면 사실은 000부터 쭉 해서 111까지 총 2의 n제곱개의 개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걸 라지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스몰 n을 라지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로그 n이 되죠. 로그 라지 n이 되죠. 이걸 보시면 따라서 타임 컴플렉시티는 라지 O의 로그 n의 스퀘어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Fast Fourier Transform의 시간 복잡도는 n의 로그 n이었습니다. 지수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퀀텀 Fourier Transform 내용을 마무리하고 영상을 끊고 Variational Quantum Algorithm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마 QFT, Fourier Transform을 특히나 처음 아예 접해본 적이 없으신 분은 더 어려우셨을 텐데 이러한 지루한 연상 과정은 끝났고 뒤에 VQA는 그 교양처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집중하고 들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하고 이제 6회차 다시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